예, 아유 증인 조금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저 말씀은 충분히 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반드시 예 배보임 변 저기 연결해갖고 연결해서 내가 한두 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계엄 얘기할 때부터 우리 관저에서 이 계엄이 여소야대가 심하고 또 야당이 이렇게 기세가 등등하니 뭐 이 계엄 이거 오래 갈 수 있냐, 상식적으로도 그런 게 충분히 생각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근데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무슨 뭐 외교 관계가 어쩌니 뭐 민생이 어쩌니 얘기할 게 아니라 증인 옆에 있었잖아요. 네. 아니 대통령님 이거 계엄 선포해봐야 이거 하루 이틀이면 저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고 이거 계엄 해제할 텐데 그러면 대통령님만 이게 그야말로 좀 우세 떠는 게 되고 좀 창피스러울 수 있고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네. 증인은 나하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현재에서. 네. 근데 그 옆에 총리나 뭐 장관들 그런 얘기를 안 꺼내는 거 보고 좀 답답해하지 않았어요? 네. 아무도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네. 계엄이라는 게 아무리 짧게 가고 뭐 어쩌고 하더라도 이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어떤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딱 보면 공통점이 있잖아요. 차라리 이거 국회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금방 해제될 텐데 이런 거 못하러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경제에 어떻고 민생에 어떻고 이런 소리를 계속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상대하고 대꾸해 주느냐고 나머지 이 6명에 대한 전화 연락을 조금 연락하는 게 시간이 조금 지체된 건 맞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을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그렇군요. 자, 오늘 특검 이야기를 하러 나오셨는데 그리고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하러 나오셨는데 네.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중요한 구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실체를 우리가 또 다시 짧게 한번 보고 가야 네. 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법정에서 별짓을 다 봐서 이제 웬만하면 자극도 없어 우리가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 하잖아 이제는. 예. 그런 와중에 또 나를 자극하는 장면이 그런 와중에 또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예. 윤석열이는 아주 작품을 잘 만들어내. 이제는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네. 하다 당일에 자기를 말리지 않은 국무위원들을 질책합니다. 요 작품 하나 또 나왔어요. 이제는 하다 나를 왜 국무위원들이 말리지 않았냐고 국무위원 탓을 하는 장면이 네. 또 하나 오랜만에 탄생했습니다. 자극이 좀 자극이 좀 됩니다. 네. 윤석열이는 정말 여러분 상상을 뛰어넘는 인간입니다. 함께 보시죠. 사실은 우리가 계엄 얘기할 때부터 우리 관저에서 이 계엄이 여소야대가 심하고 또 야당이 이렇게 기세가 등등하니 이 계엄 이거 오래 갈 수 있냐, 상식적으로도 그런 게 충분히 생각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근데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무슨 뭐 외교 관계가 어쩌니 뭐 민생이 어쩌니 얘기할 게 아니라 증인 옆에 있었잖아요. 네. 아니 대통령님 이거 계엄 선포해봐야 이거 하루 이틀이면 저 사람들이
달려 들어갖고 이거 계엄 해제할 텐데 그러면 대통령님만 이게 그야말로 좀 우세 떠는 게 되고 좀 책비스러울 수 있고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웃기는 놈이야.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영이는 나하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문제에서. 네. 근데 그 옆에 총리나 뭐 장관들 그런 얘기를 안 꺼내는 거 보고 좀 답답해하지 않았어요? 네. 아무도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저 미친놈 아니야? 그러니까 왜 안 말렸냐 이거야? 저 진짜 미친놈 아니야? 자기가 계엄을 말려줄 걸 기대했었대. 저 미친놈 아니야 저놈 진짜. 와. 똥줄 많이 타나 보네. 아니 그리고 황당한 게 한덕수 총리 물론 공직을 뭐 50년 했다고 하지만 그 선거는 한 번도 안 치러본 사람이잖아. 안덕수는. 장관 나머지 장관들도 대부분 다 그렇고. 와. 아니 정무감각은 그래도 명색이 선거를 통해 뽑힌 대통령 자기가 갖추고 있어야지. 왜 임명직 총리 장관들한테 정무감각 없다고 욕을 해? 그뭔 황당한 경우야 이거는. 아니 근데 저는 저 대박. 김용현도 너무 웃깁니다. 김용현. 그러면 저 같으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럴 것 같은데 맞춰줘. 아무 얘기 없었어. 아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네, 그 와.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죠. 와. 근데 윤석열의 그동안의 스탠스를 보면 윤석열은 저런 사고방식으로 거짓말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네. 윤석열은 와. 이 계엄이 야당 탓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 한편으로는 계엄이 경고용이었다. 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니 해제가 되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저렇게 얘기하면서 나한테 그런 국무위원들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네.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네. 결정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당시에 국무회의가 사실상 없었다라는 걸 없었죠. 자백한 겁니다. 예, 저게 그럼요. 자백이에요, 사실은. 네. 실질적인 토론은 못했다라는 네. 걸 자백해버린 겁니다. 오랜만에 자극된다 진짜. 진짜 기상천외하다 야, 진짜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예. 정말. 야 계엄 선포할 때 계엄 말려줄 걸 기대했대. 근데 아무도 안 말려서 나 너무 서운했다는 얘기를 지금 1년이 지나고 한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나는 진짜 정말 충격 받았어요 예. 이 장면은. 아니 근데 참 와.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황당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말리면 불같이 화를 내게 되는데 이제 와서 실패하고 저렇게 되니까 안 말렸다고 비난을 하니 와. 정말 어쩌라고.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내일 구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일입니다, 내일. 잠깐 저희가 봤습니다. 우리 의원님 네. 통일교 특검법 그리고 2차 종합 특검법 이거 15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검법이 두 개죠. 하나는 2차 특검법, 하나는 통일교 특검법. 예. 뭐 특검법 내용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2차 종합특검법은 우리 그때 3특검에서 부진했던 네. 수사를 끝까지 맞추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하나의 종합특검으로 만들어서 특검을 출범시키겠다라는 것이 2차 특검입니다. 그리고 통일교 특검은 잘 아시는 것처럼 통일교가 정치권에 뭐 금품을 제공했거나 아니면 정치권의 의사결정, 정당의 의사결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이런 것들이 의혹이 됐는데 예. 거기에 더해서 지금 신천지까지 같이 추가가 됐죠. 넣었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융합되면서 거기서 부작용이 발생한 것들을 이번에 끊어내자라는 차원에서의 이제 특검법 내용이죠. 네. 원래는 오늘 본회의가 있을 예정이었어요. 네.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의장님이 결국에는 여야 합의를 해라라고 요구하셔서 합의가 안 되니까 오늘 못 열었는데 네. 오늘 열렸다라고 하면 저희 법사위에서는 어제는 밤을 새서라도 특검법을 다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 회부도 저희가 먼저 했던 것이고 절차를 밟아 나갔죠. 네. 그런데 이제 15일 날 본회의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의장이 열겠다라고 이제 어제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2일 날 법사위는 12일 날 안건조정위와 전체 회의를 열어서 12일 날
특검법 두 개를 다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5일에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그 통과는 그 이유가 되겠군요. 네. 그런데 이제 필리버스터를 국힘에서 뭐 당연히 지금 걸려고는 하겠지만 예. 이게 정말 모순이고 웃긴 게 통일교 특검은 자기들이 먼저 발의했거든요. 네. 네. 자기들이 발의해놓고 이제 와서 신천지 들어가니까 또 안 된다 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입장인 거죠? 예. 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뭐 특검 때문에 뭐 민생이 또 어려워진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때 달라요. 그래서 뭐 이제 필리버스터를 당연히 신청하겠죠.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끊고 갈 거냐가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무난한 방법은 뭐 우리가 180석으로 끊는 것도 있지만 회기를 자르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회기를 잘라서 이렇게 갔던 적이 있어서 네. 그런 방식들도 같이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오셨는데 너무 이제 방송 직전에 있었던 일이라 제가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네. 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까지 이제 외교 얘기하면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엄청 일을 잘하고 있는 걸 저희가 이제 칭찬했는데 예. 이 검찰 개혁 이슈는 사실은 정부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내용이라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이 하고 왔지만 좀 마음은 무겁습니다. 네네. 네, 어떤 것이냐면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개혁법과 관련해서 정부조직법을 지난 9월 26일 날 처리를 했죠. 처리했죠. 그래서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 중수청을 설치하는 걸 정부조직법엔 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법을 만드는 것을 정부가 국무총리 산하에 TF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법안 초안을 만들고 정부 입법으로 만들고 나중에 국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당정이 정리를 했죠. 그렇게. 네. 그런데 그 법이 빨리 안 옵니다. 원래대로면 늦어도 작년 12월엔 넘어왔어야 돼요. 빨리 안 넘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이제 1월 달에 넘어오게 되면 처리를 2월, 3월에 하게 되면 자칫하면 지방선거 앞두고 처리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유예기간 1년, 그러니까 올 9월 말이면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이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버릴 수가 있습니다. 검찰개혁 자체가 뒤로 확 밀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속하게 입법 법안을 넘겨라라는 요구를 했고요. 참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네. 정부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중수처 법안 그리고 공소청 법안이 이제 넘어와야 된다는데 거기서 말하는 정부는 법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TF를 만들었으니 국무총리 산하 TF. 네네.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이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 행안부 다 관련돼 있는 법안이죠.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서 만들었어. 네네네네. 네, 어쨌든간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입법을 하자라는 것을 요구를 했고 네. 나머지 이제 두 가지, 총 세 가지인데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아직 저희한테도 이제 공식적으로 법안을 뭐 보내오거나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검찰 개혁이 후퇴하고 검찰의 기득권을 오히려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자꾸 우려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법을 직접 본 건 아니니 법이 뭐가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적어도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을 국회로 넘길 때 우리가 심사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우린 이렇게 심사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보안 수사권이 보안 수사권이 있는 인정되는 방식으로 법을 넘기지 말아달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의 구성 자체를 지금 이원화된 구성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이원화 구성이 그게 뭐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검찰의 구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의 구조는 검사,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검사가 있고 그 밑에 수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수사관은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검사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중수청을 저희가 처음에 설계했을 때는
수사를 잘하는 수사관은 중수청장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니까 수사기관이니까. 경찰 생각하면 되지 뭐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그거를 금지시키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소문에. 네, 정부 안에는 어. 한 번 검사는 끝까지 검사다. 대신에 중수청은 검사가 없으니까 법조인을 이 상급 단위로 다 만들어 놓고 소위 말하는 수사 사법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법 통제를 스스로 하겠다. 법조인들이. 그래서 중수청이 법조인이 중심이 되는 조직으로 만들 거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들려오고 있으니 오케이. 그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검찰청을 그대로 이식하는 겁니다. 그러네. 또 하나는 지금은 검사들 중심으로 이 법조 비리나 검사들의 권한 남용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법조 비리 시장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거 안 돼. 이 대형 로펌에서 이제 중수청의 검사들, 중수청 수사관들을 막 보낼 건데 임용이 되겠죠. 법조인들만 지금 뭐 상급자로 임용되니까 카르텔 형성돼요. 가면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 공소청의 검사와 이 중수청의 수사관이 하나로 묶여서 그렇지. 엄청난 비리의 온상이 됩니다. 검찰청이랑 똑같아지네. 그렇죠. 더 아니, 심해질 수 있어. 심해지지. 더 심해질 수 그럼. 그래서 안 된다. 이원화 조직은 안 된다. 안 돼. 일원화 단일화된 조직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왔습니다. 그거 너무 잘하셨네. 잘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쿠팡 사건에서 김앤장 변호사한테 네. 그 수사 정보 다 넘겼잖아. 수사 정보 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한다라는 정보들. 그래서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그렇지. 거죠. 대형 로펌에서 지금은 그래도 검사 먼저 임용됐다가 로펌으로 나중에 취직하는데 지금 새로 중수청을 만들면 중수청에 새로 법조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몇백 명 최소 들어가겠죠. 네. 당장 어디서 뽑겠습니까? 다 대형 로펌에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 대형 로펌에 업무 처리해주는 무슨 서비스 센터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아니 그 의원님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일원화 된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은 예방이 됩니까? 일어나되면 그 가능성이 확 낮아지죠. 왜 그런 거예요? 수사관들이 대거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사관들이 현재 검찰의 수사관들이 대거 들어가고 경찰에 있는 수사관들이 대거 들어가서 수사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중수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케이. 지금 이원화를 만약에 진짜로 한다면 수사랑 상관없이 법조인 중심의 중수청이 만들어지고 오케이.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밑에 하급자 실무자로 다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큰일 납니다. 이거 굉장히 디테일이네.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네. 이 디테일이야. 그 디테일은 검사들의 기득권을 하나도 놓지 않겠다라는 그렇지. 것에서 출발하는 좋습니다. 거죠. 이런 얘기할 때는 우리 검사님 얼굴 보면서 하시면 더 열정이 생길 겁니다. 네. 열정이 생겨. 좋아. 이런 얘기할 때 일부러 나 김용남 의원님 모십니다. 좋습니다. 그게 오늘의 기자회견의 핵심 포인트예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네. 되게 중요해.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법이 어떻게 넘어올지 어떻게 입법 예고가 될지는 최종 봐야겠지만 아직 넘어오기 전이고 아직 입법 예고하기 그렇습니다. 전이니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으면 빨리 수정해라 라고 저희가 지금 사전에 경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넘어오면 아마 국회에서 심사 과정이 정말 힘들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이 검찰 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막는 게 시간 끄는 것이거든요. 이미 시간 많이 지체했어요. 예. 그런데 이견이 많은 법을 던져놔서 국회가 이거 가지고 심사하면서 시간이 오래 끌어지면 검찰 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베스트입니다. 맞아.